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돈의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치솟고 달러는 흔들리고 중동에선 포탄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우연일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1971년 닉슨이 전화 한 통으로 전 세계 금융 질서를 뒤집었을 때 그걸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들은 10년 안에 부자가 됐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모른 채 월급만 믿었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른 사이에 가난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조용히 그들의 지갑을 털어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6년 그 역사가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2010년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절 투자란 어렵지 않았습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 하나 사서 묵혀두면 됐습니다. 매년 7에서 10% 수익이 시계처럼 돌아왔습니다.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금리는 낮고 인플레이션은 잠잠했습니다. 세상은 안정적이었고 그 안정 위에서 기존 공식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연방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잡힐 기미가 없고 금리는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중동은 불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줄 모릅니다. 미중 갈등은 냉전 2.0이라고 불릴 만큼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공식이 통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시대에는 언제나 두 부류가 갈렸습니다. 하나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에 매달리다가 서서히 침몰한 사람들, 다른 하나는 혼란 속에서 기회를 잃고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 오일 쇼크 직후의 미국,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의 한국, 이 혼돈의 시기마다 평범한 사람들 중 일부는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전환점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환점은 단순한 경제 사이클의 변화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유지되어 온 달러 중심의 세계 금융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구조적 대변환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변화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상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는 반드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말 닷컴 버블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펀드 매니저들, 수십 년 경력의 투자 고수들이 인터넷은 거품이라며 외면할 때 갓 20살이 넘은 젊은이들은 아마존과 구글에 올라탔습니다. 잃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심리학으로도 설명됩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인간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약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지킬 자산이 많을수록 이 편향은 더 강해집니다. 결국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변화 앞에서 더 경직됩니다. 반면 젊은 세대 혹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지금 20에서 30대를 보십시오. 부동산은 이미 넘볼 수 없는 가격이고 주식시장은 고점처럼 보이고 저축금리는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갑니다. 기존 공식이 자신들에게는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체감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 없이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비트코인, 빅테크, 해외 자산, 레버리지 투자. 기성세대가 위험하다고 손살에 치는 바로 그곳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세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직후 근본 이제 붕괴를 이해하고 금과 원자재에 투자한 사람들은 70년대를 황금기로 보냈습니다. 기존 채권과 달러만 믿었던 사람들은 그 10년 동안 실질 자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낡은 공식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읽어야 할 때,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1971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71년 8월 15일 이후일 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TV 앞에 앉아 짧은 발표를 했습니다. 달러와 금의 교환을 잠정 중단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답은 베트남 전쟁에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것. 미국 연준은 실제 보유한 금의 양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시중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는 브레턴 우즈 체제 아래 있었습니다. 이 체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달러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로 바꿔드립니다. 즉 달러는 금과 1대1로 연동된 교환권이었습니다. 달러가 넘쳐나자 전 세계 국가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미국이 가진 금보다 달러를 훨씬 많이 찍고 있구나.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건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보유한 달러를 전부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줄을 섰습니다. 미국의 금 보유량은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닉슨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금 태환을 중단하고 사실상 달러의 가치를 담보하던 마지막 물리적 근거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날 이후 달러는 그냥 종이가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로만 가치가 유지되는 화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뢰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의 뒷받침이 사라졌는데 왜 달러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들이 지금 하나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미국은 반드시 빚을 갚는다는 믿음. 1971년 이후에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달러와 미국채를 샀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설령 돈이 부족해도 달러를 더 찍어서라도 갚는다. 이 믿음이 달러의 가치를 지탱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 세계계 최대의 경제력, 안정적인 민주주의 제도, 이 모든 것이 신뢰의 근거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 국채 수익률이 항상 인플레이션보다 높았다.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면 적어도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받았습니다. 즉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득이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과 연기금이 달러를 쌓아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살 수
있다. 1973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우디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해주는 대신 석유 거래는 반드시 달러로만 한다. 이것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달러 수요는 구조적으로 보장됐습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이 지난 50년간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균열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쌓입니다. 달러 시스템의 균열은 2017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2017년 트럼프 일개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췄습니다. 기업들은 환호했지만 문제는 세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점입니다. 그 구멍은 국채 발행으로 메웠습니다. 빚을 내서 감세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수조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불과 몇 달 만에 2배로 불어났습니다. 이때 찍어낸 달러가 시중에 풀리며 인플레이션의 씨앗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은 부랴부랴 금리를 올렸지만 이미 쌓인 부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이자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국채 이자로만 매년 내는 돈이 1조 달러를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입니다. 지금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약 4%대입니다. 그런데 체감 인플레이션은 이를 훌쩍 넘습니다. 달러를 미국 국채에 넣어도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달러 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50년간 달러를 지탱한 두 번째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둥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로달러. 석유는 달러로만 산다는 50년의 약속.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의 석유 거래 일부를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BRICS 국가들은 달러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 구축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은 다시 불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때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속 폭격하고 군사 개입을 강화한다. 전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손을 떼고 철수한다. 사우디와의 안보 협약이 흔들립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산유국들이 줄줄이 달러 결제를 이탈할 명분이 생깁니다. 셋째, 지상군을 투입한다. 역사상 가장 비싼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의 재정 파탄, 달러 초인플레이션. 어떤 선택을 해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달러의 신뢰도 하락, 인플레이션 폭등, 유가 급등, 그리고 기축통화지위의 약화. 1971년이 전쟁 비용으로 근본이제를 무너뜨렸다면 2026년은 중동 갈등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지금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달러의 세계화였습니다. 지난 50년간 미국은 달러를 전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전 세계 무역의 약 80%가 달러로 결제됐습니다. 이 말은 달러 수요가 미국 외부에서 끊임없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미국은 달러를 아무리 많이 찍어도 그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계가 달러를 외면하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에 퍼져있던 수십조 달러가 미국으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내 달러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10년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평균 8%를 넘었고 어떤 해는 14%까지 치솟았습니다. 달러 가치는 그 기간 동안 실질 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가 세계에 풀려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위기는 언제나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얼굴은 파멸입니다. 다른 쪽 얼굴은 기회입니다. 어느 얼굴을 보느냐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부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71년 이후 10년을 보십시오. 금 가격은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로 24배 올랐습니다. 석유는 5배, 부동산은 2에서 3배. 반면 달러 예금이나 채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잠식당해 실질 자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자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빅테크 주식. 엔비디아,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단순한 주식이 아닙니다. 이들은 달러 가치와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실질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와도 광고비를 올리고 AI 서비스 단가를 높이고 클라우드 요금을 인상합니다. 실질 구매력이 보존됩니다. 둘째,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디지털 자산. 어떤 정부도 더 찍어낼 수 없습니다. 1971년에 금이 화폐 팽창의 수혜를 받았듯 2020년대에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금. 5천년간 검증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중앙은행들이 조용히 금 매입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면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 고정 월급에만 의존하는 사람, 변화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난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조용히 합법적으로 그들의 지갑을 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금 다시 그 선택의 순간을 우리 앞에 놓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